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그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이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당도 세우고 나라도 지켜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국민.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포퓰리즘. 나하고 퍼주는 거.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 국민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에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우리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역량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에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되는데 결국 그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지지율도 높아지고 신뢰를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정책이 사실은 있어요. 나라를 살리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러 중요한 것은 안보가 이제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이 안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선고하는 건 검찰에서 했죠. 예, 검찰에서.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이제 그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 이제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그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도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수사를 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그러면 정말 이제 편파수사고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뭐 전 정부의 거든 지금 정부의 거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이 됐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죄가를 가려야죠. 그 중에 죄가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뭐 연행 못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빼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질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놀이개감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안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됩니다. 원인.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뭘까? 이게 검수완박이었거든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하게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법입니다. 민주적 기본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가지고 야 참 우리 법제에서 잘 지켜진다 이 생각 안 하잖아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뭐 일장의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의 두 장이 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이게 송도 2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투표 당일날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래 이제 부정선거 사고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눈에 그런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 지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하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표를 초인류 정상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인류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통일이 되면 우리는 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리던 통일의 꿈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통일의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 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좀 과거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또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